네, 세 번째 그 주제와 과정.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관객하고 소통의 문제인데요. 내가 앞서 말했듯이 느끼고 구체화된 생각을, 그러면 그 내 생각을 관객 감상자들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소통하려면 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보편성을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점의 생각, 느낌을 언어와 구체 과정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느낀 거를 바로 그냥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렇게 되면 감상자들이 의미를 생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쉽게 말하면 저 뭐야? 하고 말아버리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건 한 실제 예인데요. 제가 미대생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학생이 이제 창작 수업에서 고래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미지가 어떤 술집에 술자리를 그려놓고 고래를 그냥 그려놨어요. 거기에 술자리에. 그래서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하는 얘기는 그냥 선배들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고래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렸대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낀 거 있지만 거기에 구체화랑 주자 본 그럼 그 자기가 느낀 거를 고래가 보였다는 거를 그렸을 때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어. 고래 술자리에서 고래가 보였어 하고 그냥 그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감상자들도 그냥 뭐야 그냥 고래 술자리 끝. 더 이상 의미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연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공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후에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 학생이 너무 생뚱맞아서 계속 그 학생이 그걸 왜 그렸을까를 계속 제가 추론하고 제가 본 사유법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개강 초였고 그 술자리가 원하던 술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배들의 어떤 반강제적인 분위기로 그 술자리를 가졌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그래서 술을 먹어서 취했는데 이제 고래가 보였다는 거는 이제 고래는 약간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억압된 상황에서의 탈출구 본인이 탈출하고 싶은 욕망의 어떤 아이콘이었던 거죠 고래가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추론해 본 건데 그래서 아마 고래가 술 취기가 올랐을 때 고래 환영이 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이 여기서 아까 1번, 2번을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자기가 느낀 건 그 고래지만 술자리에 그러면 그 고래가 자기가 생각했어야 돼. 자기가 왜 술자리에서 고래가 보였는지 환영이 보였는지를 그러면 천천히 구체화시켜 보자면 이제 거기에서 언어화 과정은 억압이 되겠고 부당함이 되겠고 자유가 되겠고 그죠 언어화 시킨다면 부당함 속에서의 현실 탈피 뭐 이상 추구 뭐 이런 식의 언어화가 될 수 있어요 주제 이게 곧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소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야기를 내가 느낀 게 그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표현 내가 생각든 게
억압에 따른 탈출, 자유를 갈망하는 이상을 쫓는 어떤 자아, 뭐 이런 식으로 주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죠. 다수가 소통할 수 만약에 학생이 그거를 느낀 거를 이제 언어와 구체화 과정을 겪었다면 그거를 좀 더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어내는 주제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본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고 화면을 구성했을 때는 좀 다르게 나왔겠죠. 학생이 그렇게 그렸던 거. 그러면 제가 그걸 봤을 때 그쪽으로 더 사고가, 생각이, 감상 포인트가 옮겨지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술자리에 고래 생뚱맞게 그냥 의미할 수 없었던 거죠. 1번은 그런 내용이고 2번은 그죠. 그래서 구체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편성을 고려 안 해서 확장시켰기 때문에 의미화가 안 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보편성을 고려해서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내가 느낀 거를 이야기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과거의 미술가들을 화가라고 말을 하고 현대의 미술가들을 작가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뭐냐면 작가가 문학에서의 명칭이죠. 근데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어내죠. 창작하죠. 그게 작가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작가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형식만 잘 그리고 했던 지점은 화가죠. 그림화. 그래서 화가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에는 작가라고 표현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자신의 동기와 이거 중요한데요. 자신의 동기와 다른 내용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동기와 내가 느낀 거와 말하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연관이 돼 있어. 그게 그쵸. 왜냐하면 느낀 게 그거를 통해서 소스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요걸 예를 들게요. 여기 표현됐듯이 봉준호 감독이 영화 괴물을 제작했을 때 이 사람의 모티브는 뭐였냐면 동기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인가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서 괴물 같은 형체를 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요거 이따가 자료 첨부할 건데요. 괴물의 형체를 봤대요.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썸뜩해갖고 계속 기억에 있다가 이제 그게 바로 영화 괴물로 등장하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요거죠. 아까 1번 고래 이미지 그린 학생처럼 봉준호 감독도 요걸 갖고 그 괴물 본 거를 갖고 그냥 그대로 영화 시켰으면 그냥 용가리 영화 되는 거예요. 용가리.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괴물이 왔다 갔다 파괴하고 용가리 영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 괴물을 통해서 어떤 집어넣죠. 자기가 주제와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어냈죠. 느낀 건 한강의 괴물이었지만 이제 그걸 소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괴물을 통해서 공통의 주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말했죠. 어떤 환경 파괴, 그죠? 영화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 부대에서 페놀린가 그 독극물을 버려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괴물이 탄생된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 문제도 거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괴물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족의 딸인가 납치돼서 가족들이 다 구하러 다니죠. 어떤 가족의 그죠? 현대사회에서 잊어버린 가족애라는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사랑의 문제도 다른 거죠, 동시에.
그런 보편적인 서사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확장된 거죠. 느낀 건 그거지만 괴물을 통해서 환경 파괴나 어떤 가족 해체의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주제화 과정이에요. 되게 어떻게 말하면 주제화 과정은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겠죠. 내용거리를.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대미술에서.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의 동기가 공통의 내가 어떤 걸 느꼈는데 그게 공통의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동시에 내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는 주제화 과정 안 거쳐도 되겠죠. 이미 느낀 거에 주제와 어떤 보편성의 소통의 문제가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얻어먹는 미술가들한테 얻어먹는 거죠. 아무 머리 안 아파도 그냥 바로 작품성 있는 내용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약간 어부지리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재개발 문제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개인이 느꼈던 어린 시절의 어떤 달동네 추억, 인간적인 이웃과의 인간적인 어떤 풋풋함, 인간성,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는 추억이 있는 달동네에 살았었는데 서울로 말하면 옥수동이나 금호동 쪽이나 그런 거 많죠. 현재 대한민국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런 달동네가 재개발이라는 과정으로 한 번에 리셋되죠. 전혀 달동네 없어지고 그냥 타워팰리스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 단지, 콘크리트 바닥,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이웃 간의 풋풋한 정, 인간성 이런 것들이 없죠. 어떤 편리함이라는 거에 묻혀서 다 사라져요. 인간성 상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그렇게 개발된 데는 과거에 재개발 전에 옆집 할머니 감자 나눠주던 아저씨 아줌마 다 사라지죠. 그 사람들이 그 재개발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 살 확률은 거의 드물죠. 그 아파트에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외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 아닐 수도 있죠. 현재는 타 민족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에 다른 전혀 나랑 관계 없고 전혀 그저 어떤 인간성을 뭐 그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마을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인간성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 풋풋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지점도 있죠. 어떤 서정적인 골목길 아니면 서정적인 풍경들 이런 거 없죠. 그냥 편리함에 그냥 그게 세련됐다고 표현하지만 과연 세련됐지는 모르는 일이죠.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그런 재개발 문제가 개인의 서사인데 그렇게 그거를 그냥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술가, 화가가 있는데 그죠? 작가가 있는데 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달동네 옥수동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옥수동에 살았는데 재개발한다고 싹 리셋이 됐어요. 그 동네가. 그랬을 때 그 작가가 제가 지금 말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랬을 때 그냥 그 작가는 그냥 작가라기보다 화가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화가는 그냥 그거를 그렸어. 달동네 과정을.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공사하는 그거를 그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서 언어와 주제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그게 공감할 수. 만인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점, 그죠? 문제점, 정서적인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주제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여기까지 1, 2, 3번 과정까지는 문학에서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음악에서도 필요합니다. 음악에서도 어떤 걸 느끼고 작곡할 때 어떤 곡을 작곡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과정으로 접근하게 되죠. 예술에 있어서 뭐 무용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만 형식만 바뀌는 거죠. 요 과정 인식의 과정, 사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러면 미술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림이 이미지가 가미가 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